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즌7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아나운서 황효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하루를 정리하며 이제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무조건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경력 무려 38년의 대표 전문가 윤정두 대표와 함께합니다. 윤정두 대표 주식 경력 무려 38년의 대표 전문가시고요. 또 윤정두 대표만의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로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들만 쏙쏙 골라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종목 교육들 뿐만 아니라 시황 분석부터 또 앞으로 옥석 가리기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고민들까지 전부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다소 아쉬운 분위기로 마감을 했죠. 자,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716선의 장을 시작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2,600선으로 접어들면서 2,698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아쉽게 766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면서 반도체 업종의 경계 심리가 반영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윤정두 대표는 정말 오늘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포착해냈습니다. 제가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종목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과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 상승률 종목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또 윤정두 대표와 함께하는 교육방에서도 저희가 꾸준하게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방송에 집중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종목인지 알 수가 있으셨겠죠? 자, 윤정두 대표의 교육방 함께 하시는 방법은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영어로 된 링크 터치하시면 윤정두 대표의 교육방에서 윤정두 대표만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해안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저희가 불기둥 AI 무료 검색기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방송 중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QR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포털 사이트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혹은 주식 투시경 검색하시면 더 많은 교육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교육 영상들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유한양행을 살짝 말씀드렸지만 또 윤정두 대표가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공략해온 종목들도 있죠. 자, 어떤 종목들 랭크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윤정두 대표의 대표 공략 종목 상승률 탑10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시즌부터 삼성전자까지 총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종목들에서도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첫 번째로 시즌 보시면 8월 2일에 공략을 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상승률 55%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즌뿐만 아니라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시장을 이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이런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은 불기둥 AI 검색기로 윤정두 대표가 함께 포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식도 인공지능 시대죠. 인공지능 AI 불기둥 검색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만 포착을 하면서 또 여기에 윤정두 대표만의 시장을 바라보는 옥석 가리기 방법 그리고 매수 매도의 공략 방법까지 어우러지면 상위 종목에서도 이런 상승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기둥 AI로 모두 포착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불기둥 AI가 대체 뭐야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핸드폰 안에 쏙 받아갈 수 있는 내 손 안의 매매 비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불기둥 AI 대체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종목을 들어가기는 했는데 어느 타점에 또 나와야 되는지 고민 많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QR 통해서 함께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하단 QR이 어려우신 분들은 포털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ST팜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정말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면서 자, 이 종목들의 상승 흐름은 어떻게 포착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가 더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윤정두 대표가 이제 8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 불기둥 AI 검색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한 주의 시작 불기둥 AI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남은 요일에도 여러분들도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윤정두 대표가 어떤 종목들을 불기둥 AI로 포착했는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보고 윤정두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이에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0.4%, S&P 500 지수도 0.6% 눌려 있는 겁니다. 툭 건들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에요. 유독 국내 증시만 지금 눌려져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엔비디아의 28일 날 실적이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분수령이 아니고요. 실적 발표일의 기준에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 전부 긍정적인 시각의 AI 산업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을 제외한 알파벳은 올해 하반기에 확장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죠. 거기에 아마존,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확장을 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전망치 부분은 상향의 기준이 설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변곡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린 게 9월에 금리의 인하가 현실화된다라는 것이 점점 무게감이 확장이 된다면 물론 1, 4분기에도
6월에도 인하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지표가 살짝 눌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하한다라고 설정이 되고, 그것이 만약에라도 지난번 7월 말 8월 초처럼 경기의 둔화의 인식, 그렇게 되면서의 시장의 변동성의 확장, 아랫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시장의 조정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 이렇게 AI 관련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시스템의 붕괴,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리먼 브라더스, 또 베어스턴스, 메럴 린치가 파산할 정도로, 베어스턴스와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을 하고 없어져 버렸고, 메럴 린치는 핀수됐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그 정도의 흐름, 시스템적인 붕괴, 혹은 9.11 테러, 혹은 코로나19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충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일시적인 추가 강세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요? 강세를 띨 만큼의 경기가 다시 지금보다 지표가 개선된다라면은 그럼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럼 또 금리 올려야 되는데, 그럼 한 번 내렸다 한 번 올리고 한 번 내렸다 한 번 올리나?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9월에 금리 인하가 굉장히 주요한 구간이 돼요. 저는 아직까지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금리 인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자격 규모가 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지. 나와 있는 전망치에 대한 해석인데 어찌됐든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어찌됐든 9월 돼서 그건 놓고 보시고 28일 날 이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한 IT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방향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력주들에 대한 기준점도 좀 바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장주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강세를 추가적으로 띈다? 에이, 불편하죠. IT, 바이오, 뭐 그 밖에 여러 투기 종목군들, 고위험 종목군들, 그 부분들은 살짝금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아주 멋들어지는 흐름이 지수에서도 연출이 돼 있고요. 종목군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일단은 성장주인 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에 금리 인하와 함께 피크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업황의 정점. 근데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의 실적이 23년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삼성전자가 12개월 PER이 10배 미만입니다. PBR이 1배 수준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IT 종목 중에 이러한 실적을 내는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예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저평가.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17조예요, 순이익이.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이닉스 17조인데 시가총액이 139조야. 다른 데서 종목, 대박 종목 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이닉스의 기준이 지금 PER이 6배 미만으로 내려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지. 물론 PBR은 이 2배 이상의 수준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금리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뭐 충격으로 연출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하이닉스의 슈팅도 상당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비중을 55%의 비중에서 지금 20%로 줄였고 오히려 삼성전자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이 실적 범위도 꼭 확인을 하시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불확실성과 시장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실적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갖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요, 주력 교육 종목군들, 주력 교육 종목군들 그 기준에 결론적으로 7월 24일 날 변화기기 종목군들의 전량 차익 실현,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명확하게 차익 실현 날짜들이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월 30일 이런 차익 실현 날들이 명확하게 표출돼 있어야 되고 55%에서 20%로 줄인 하이닉스 6월 말 종가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23만 원대에 10%를 추가적으로 줄인 거죠.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8월 19일, 20일에 단기 변동성의 확장에 시젠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차익 실현하고 곤두박질 쳤죠. 35,950원에서 35,300원까지, 25,300원까지. 1,600원이 밀렸어요. 30%가.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차익 실현의 매도 신호까지 나오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못 들어줘요? 여기에 오늘 기준에 공식적으로 매도 부분이 형성된 부분이 8월 26일 기준에 8월 26일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타깝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지금 그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다시 재차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2위 또 알테오젠 시가총액 16조, LG노텍 시가총액 6조, KB금융 시가총액 8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이제 정리를 했지만 회사가 나빠서거나 추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위치인데 29일 날 거래 정지, 인적 분할에 대한 거래 정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압축을 해서 얼로 들어갔다. 현대 로템으로 들어갔다. 시가총액 얼마요? 15조. HD 현대일렉 시가총액 10조. 현대로템 시가총액 6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종목에서의 이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서 볼 부분은 어느 거예요? 금요일 날 유한양행의 불기능 종목 검색기에서의 포착, 유한양행의 슈팅, 알테오젠의 슈팅, 지난주 월요일 시젠 보합에서부터 28%, 지난주 화요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얼마요? 그 전부 다 나오죠. 여기 시젠 보합에서 28%까지의 폭등, 보합에 포착되고 그리고 6%에 포착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 시가총액 2조, 시가총액 1조 5천억 19일, 20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23일 기준에 유한양행 교육일 날짜 이거 추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유한양행 16일 기준이죠. 16일에 포착이 돼서 슈팅이 나온 거죠. 그때부터 해서 16일, 그 다음에 21일, 그리고 23일 날 15.80까지 강보합에서 수요일 날은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 바로 꼬리 달고 음봉 떨어졌고 와우 15.80 보합에서부터 거기에 알테오젠도 슈팅 10% 변동성 확장까지 이런 부분들의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ST팜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거래가 일정 범위 실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5MA, 20MA 거래량을 넘기는 거예요. 거래량의 기준이 뭡니까? 전일 대비 20배 이상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예요. 그럼 밑도 끝도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오늘 일부 정리된 자료 내용을 보여드릴 거니까 그 자료 내용 보시고 향후에 공부를 하세요. 금요일 날 저런 흐름과 함께 월요일 26일 월요일 에이프릴 바이오 검색기에 뜨긴 떴는데 시가총액 5천억짜리고 변동성이 너무 컸어. 아우 창피해. 사실상 뭐 교육을 제대로 해드린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브루노이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검색기에 뜬 거고요. 오늘 ST팜도 검색기에 떴죠. 여기도 자체 OMA, 20MA 거래량을 넘긴 상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한양행을 다시 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리가캠바이오 신고가 랠리의 기준, ABL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의 기준.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8월 초에 안타깝게 매도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지만은 왜요?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확장돼서 지금의 위치에서는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설정한 종목군들의 변동성의 확장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 부분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기준에 시젠의 진입 이후의 수익률. 이게 뭔데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근데 이건 26%일 때고 28%까지니까 더 높게 올라왔겠죠. 마찬가지. 이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의 기준 21.06 더 밑에서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루닛의 변동성 교육 해드렸고 오늘 루닛도 변동성 확장됐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 에이프릴바이오와 보로노이가 변동성 진입 이후의 변동성의 확장이 눈에 띕니다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느 거요? 유한양행의 기준을 오늘 들여다봤죠. 그죠? 그런 기준에서 교육 범위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보여드려요. 19일 날 시젠 강보합에서 28.85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6%에서 상한가. 이거는 표고요. 검색기에 실질적으로 떴는지는 뒷부분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표죠. ST판 같은 경우 오늘도 검색기에 떴어요. 오늘도 아쉽게도 좀 미끄러졌지만 그리고 23일 금요일 26일 23일 금요일에 유한양행 알테오젠 각각 1% 수준에서 15% 10% 이 슈팅 범위를 오늘 교육을 받을 거예요. 유한양행에 대한 교육을 오늘 깊이 있게 그리고 알테오젠도 일정 범위의 교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일 날의 기준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승률 상위 7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18%. 그리고 상승률 상위 22에 11%만 들어와도 20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거래대금 6위에 놓여져 있는데 11% 이상 상승률 나온 것, 뭐 ENCL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KN수 그리고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이 11%만 오늘 상승했어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와 대박이에요, 끝내줘요, 어마어마해요, 대박 나셨죠?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목군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몇 개나 있냐. 11%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은 하나, 둘, 세 종목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전부 이 종목군들 와 대박 나셨죠? 이 종목 A 종목 B 종목 대박 나셨죠? 거래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서 대박을 납니까? 물론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의 흐름이라면 변동률이 뭐 20위 안에 안 들어오더라도 들여다볼 수는 있죠. 그건 좀 이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상승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봐야 돼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얼마? 6%에서 23% 실질적으로 검증은 이렇게 진입! 이게 뭡니까?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기 진입! 그러고 나서 최고가 25,550원 15.61% 진입 이후에 포착 이후에 상승률 기준입니다. 전체 시장의 상승률은 23%예요. 그러고 나서 탈퇴 끝. 재진입 뭐 성향에 따라서는 재진입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탈퇴 끝. 마찬가지예요. 보로노이라는 종목의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위 흐름이 오늘 형성이 됐습니다. 5%에서 20%까지 움직임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불기둥 AI에서 핸드폰에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보로노이 포착된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요렇게 진입 이후에 14% 개장 초에 진입 보로노입니다. 진입 그리고 나서 슈팅 그리고 일단은 매도의 신호가 없었어요. 매도의 신호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추세 추이의 부분을 내일 한 번 더 보겠죠. 그럼 내일 기준은 어떻게 해요? 오늘 검색기를 지난주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이미 검색기 받으신 분들은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내일 기준에서 응? 오늘 포착돼서 편입하고 수익 내고 매도 신호가 없으니 유지하고 내일 만약에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3% 밀리면 전량 차익실현. 응?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16위에 SD팜이 올라와 있어요. 이 SD팜도 아쉬운 거는 거래 대금이 조금은 아쉬워요. 좀 더 터져주면 좋겠는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5.9% 오르고 4위. 시가총액은 지금 2조 3천억입니다. 2조 3천억. 최근 내에 가장 많이 터진 거래량이 200만 주예요. 그러니까 200만 주 대비 70% 터트리고 변동성이 나왔는데 개장 초의 기준에서는 좀 더 슈팅이 나오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죠. 벌써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날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고 21일 날 기준에서 7.11% 움직임 이후에 뭐 22, 23 흐름의 추세적인 흐름은 지속적으로 강화된 흐름을 연출해 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6일 날, 21일 날 요 포착된 10만 4천 원 아니에요. 그 이하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8만 5,500원에서부터 포착이 된 이후에 슈팅 범위이고 그리고 9만 5,500원인데 잘못 적은 건가요? 아니, 저거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1만 1,600원. 요 흐름 속에서의 기준 오늘 마찬가지. 오늘 포착된 흐름이 실질적으로는 11만 1,000원대 포착이 됐어요. 11만 1,000원. 그러니까 HTS 버전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진입 그리고 탈퇴 이후에 재진입 개장초 짧은 구간에 그러고 나서 슈팅 나오고 아쉽게 탈퇴가 됐는데 우리는 프로그램 수급의 손바뀜을 보고 재진입에 대해서 무게감을 드렸죠. 뭐 그런 흐름으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 범위가 어마어마하지는 않은데 주식수가 1970만 주거든요. 1970만 주에 지금 얼마 편입돼 있냐면 요 정도 매집이 돼 있습니다. 3.5% 정도. 3.5% 정도면은 평균 단가 대비 20에서 30% 들어올려야 된다. 지금 프리미엄이 한 20%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77만 4천 주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1970만 주 대비 3.5%에 달하는 매집입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쉽게도 9만 5천 원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2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수급이 더 개선되는 게 확인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 돌릴 때 기준의 분봉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주봉의 일봉의 기준에서의 이 흐름 그리고 주봉도 넣어놨는데 주봉은 좀 빠졌나 봅니다. 연봉 기준에서의 흐름.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5분봉 이거 지금 작업하신 분들 진짜 무지하게 혼내줘야 되겠는데 주봉도 좀 빠진 것 같고 장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일주월봉도 아니고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해놨어요. 그래서 일주월봉도 아니고 뭐 연봉 나왔다 일봉 나왔다 월봉 나왔다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서 무료로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 내용은 뒷부분에도 있으니까 뒷부분에 또 해드릴게요. 변동성에 대한 설정 범위 그리고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 그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기준 거래량에 대한 퍼센테이지 플러스 양봉.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다. 네? 그럼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언제 거예요? 26일 날 설정 범위의 종목인데 26일 날 유한량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 뭐 현대로템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27일의 기준에서는 뭐 오늘 SD팜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SD팜의 경우에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한다. 뒷부분에는 SD팜 대신에 요 사이에 현대차를 넣어드렸어요. 그거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색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검색기 심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다운받으셔서 검색기 설정하시고 설치하시고 검색기가 종목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월요일의 기준에 지난주 월요일 기준에 시젠입니다. 8%에서 28%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강보합에서부터 28%. 근데 왜 8%야? 핸드폰에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 윤정도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계셨다면은 강보합에서 잡아서 28% 수익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신호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6%에서 상한가. 나머지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또 유한양행입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아까 보셨죠? 1%대 강보합의 포착, 고점이 15%, 10%.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한양행입니다. 월요일의 기준에.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편입을 하는데 차익 실현 못해요. 시젠 옆 채널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차익 실현을 못해요. 스마트 매매 설정해 놓으시고 대처하시면 어때요? 이런 수식과 함께 고점에서의 매도, 자동 매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셔도 회사에 근무하셔도 골프장에 가셔도 자동 매도, 자동 수익의 기준. 그렇게 해서 시젠 같은 종목 8월 19일 날 8월 2일 날 떴잖아요. 얼마에? 23,200원에. 얼마가? 35,950원. 24,800원 얼마가요? 35,950원. 19일 날 33,300원 떴잖아요. 35,950원 갔다고 당일 날. 그리고 나서 탈퇴 신호.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보여드린 기준 이거 다음 날 개파락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추가하라. 근데 여기서 종가 베팅하래. 채널 돌리면 종가 베팅하래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 들어가래. 아니 밑도 끝도 없어. 거래가 이렇게 둔화돼 있고 단일가 매매인데 뭘 들어가고 뭘 하란 얘기야. 이게 단일가 매매 끝나는 날 기준이고 그 다음 날 뭐 슈팅 나와요? 안 된다니까. 하락 30%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굳이 이것을 계속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 좀 제발 가져가시고 항상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유한양행에 대한 전략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저조했지만 글로벌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잘 말씀해 주셨고요. 검색기가 정말 똑똑한 게 정확하게 매수, 매도 사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갔어도 매도 시점이 어려워요 하시면 검색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도 변압기 종목들 검색기로 전량 차익 실현 성공했고 또 시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들도 종목 검색기에서 정확하게 차익 실현 매도 신호까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50% 이상으로 공략이 된 종목들입니다. 또 지난 금요일부터 유한양행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또 빨간불을 켜냈죠. 검색기에 8월 16일에 포착돼서 슈팅이 나오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검색기가 정말 뉴스보다도 더 빠르게 호재를 포착하고 또 그 흐름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 매도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셔서 오늘 함께 성공적으로 종목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검색기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은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또 포털에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혹은 주식투시경 검색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색기 저희가 모두에게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만 오늘까지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자, 유한양행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 교육해 주실 종목이라서요. 자, 유한양행 이 종목 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교육방 들어오시거나 저희 포털에 검색하셔서 더 많은 자료의 교육 자료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색기가 그동안 누적 상승 종목들까지 포착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일지 화면으로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일단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유한양행에 대해서 첫 번째 저평가이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적 대비해서나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PBR이 이렇게까지 지금 주가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PER 부분의 이 상단 부분은 아직 넘기진 않았지만 저 상단 부분이 55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은 원래 그렇다는 건 없어요. 밸류 프로그램 저 PBR 종목군들에 대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발동을 해서 주가를 방어하고 또 주가가 강해질 수 있도록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해줘라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럼 역으로 따지면 이런 종목은 거품이 끼어 있으니까 니들은 조정을 받아라,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 고평가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럼 뭐 하려고 방송 갖고 나왔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중립적으로 놓고 본다.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 자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 뭐 신재생 에너지가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갑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공화당 정부 때 우리나라 방산주가 움직여? 그렇지 않죠. 거기에 정확하게 따지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제약바이오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 제약바이오의 차이점은 전통 제약주는 공화당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고요. 바이오 쪽의 종목에서 민주당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바마 케어라고 그래서 서민층도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게 뭐 굉장히 긍정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양당에서의 정책이 극명하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보수와 진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 받는 쪽의 역할에 대한 대변을 해주는 거죠. 어찌됐든 공화당 정부 기준에서 뭐 전통 제약주의 선호도가 높은 기준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한양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수급과 심리 부분으로 기술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의 기준인데 심리적인 면은 이번에 이제 뭐 우리나라 업체의 기준에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항암 관련된 내용의 이슈 범위가 터져 나와 준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를 심리라고 써놨을 뿐이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호재요 악재요라고 이야기하는 모멘텀을 얘기합니다. 그 모멘텀이 일단은 터졌어요. 터졌는데 21일 날의 경우에 갭상승의 양봉으로 형성되다가 꼬리 달고 내려와서 음봉으로 떨어져서 파란색 음봉으로. 그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재료 노출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결론적으로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심리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수급이 뒷받침돼야 돼요. 첫 번째 수급은 뭐냐? 두 가지의 수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급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유입이 돼야 돼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기준의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매수가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유한양행은 그러면 21일부터 지금까지 혹은 최근 내에 들어서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느냐? 삑! 매수한 거 없어요. 매수한 게 없어요. 21일 날 같은 경우는 얘가 주식수가 8천만 주예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오늘도 뭐 유한양행 대박 나셨죠. 저 때문에 대박 나셨죠. 이런 사람들 많아. 그거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8천만 주짜리 종목에 21일 날 260만 주, 약 3% 이상을 매도했어요. 개인들에게. 외국인은 70만 주가량, 그리고 기관들은 190만 주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해석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의 물량이 이번에 그 이슈를 미리 알고 매집을 했다가 던진 물량이 아니라
갭 상승이 크게 나오고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밀려 내려오고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전일 대비 약세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 이후의 흐름에 거래를 수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슈팅이 나오느냐? 거래대금을.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에 2차 전지 랠리 나올 때 7월 말까지의 기준에서 2차 전지 랠리 나올 때 7월 말까지의 기준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처음 봐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을, 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시장도 좋고 그리고 종목도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포스코 홀딩스가. 근데 너무 과도한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6개월 동안에 개인들에게 27%의 물량을 떠넘깁니다. 처음 봤어요. 38년 주식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주식하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로 들여다보면서 처음 봤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내용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론은 첫 번째,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의 흐름이 있느냐. 두 번째, 둘 다 겹쳐지면 좋죠.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의 기준을 잡아주느냐. 유한양행은 후자입니다. 근데 1번의 기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랭라자, 리브레반트 병역요법, FDA 승인, 저는 주식쟁이이지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어느 날은 반도체, 어느 날은 제약바이오, 어느 날은 철강, 어느 날은 자동차, 모든 것을 윤정두가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분석해주는 증권사의 보고서를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메이저가 인정해서 슈팅을 주느냐. 그 메이저의 흐름이 개인들에게 매도로 설정이 되더라도 장중 기준에 매도하는 쪽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의 물량을 체결시키는 매도. 그렇게 된다면 랠리의 기준은 이어질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이미 16일 날 유한양행의 거래가 터졌습니다만, 이때 종목 검색계에도 터져 나왔습니다만, 얼마에 91,900원에 포착이 됐죠. 이때는 한 발짝 뒤에서의 교육과 관망, 교육이에요. 교육.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교육, 제한적인 편입. 그러던 부분이 23일의 기준에 거래대금 이렇게 터져 있는데, 원래 21일 걸 먼저 보여드려야 돼요. 21일 거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가지고 나올 거예요. 23일 기준에 거래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상승률 2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상승률 2위,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는 1조 5천억. 21일 날은요 1조 3천억 원대, 1조 4천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은요 1,400만 주 가까이, 그리고 21일 날 1,400만 주 가까이, 이날은요 1,500만 주 수준까지. 결국은 이 흐름이 검색기에도 포착이 돼서 이렇게 금요일 날 2.39 아니죠. 1%대에서 편입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거 교육을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시간 조절을 못했어. 그래서 오늘은 알테오젠과 한국전력까지 가지고는 아는데 그 종목군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요 교육 부분도 다음 거래일에 제가 설정을 해드릴게요. 요거 1시간 반, 2시간 반짜리 교육이 온라인에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2시간 반의 교육을 해드렸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 2시간 반의 교육을 해드리고,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교육까지 설정을 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결론은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세로줄을 거놓은 게 전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게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고 슈팅 나오는 위치예요. 프로그램 수급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기준에 탈퇴 평균 매도 단가 얼마? 10만 9천 원. 그러고 나서는요 10%의 수익을 내고 10만 9천 원 탈퇴,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10만 5천 원부터. 그렇게 해서 10만 6천 원 이하의 재편입. 왜? 2% 저점 찍고 반등하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의 기준이 잡혔잖아요. 결론은
26일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 가장 큰 기준은 1조 미만의 거래대금이다 할지라도 거래대금 우리나라의 3위. 그리고 수급 범위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기준, 그다음에 알테오젠 오늘 눌려 있습니다만 알테오젠의 기준. 금요일에 슈팅, 월요일의 기준에 재차 유한양행 그리고 ST팜까지. 그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되고 재진입, 진입 재진입 그렇게 해서 오늘 또다시 11만 3,400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요 라인을 넘기면 매수라고 빨간색을 쳐드렸죠. 그게 10만 원이에요. 그 기준에서부터 추가적으로 금요일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재진입의 설정 범위까지 잡아드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내일장 기준에서도 기준 거래량을 넘기고서의 설정 범위가 나와준다면 어떻게? 이렇게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얼마예요? 거래대금이 1조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큰 슈팅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요. 5MA, 20MA 거래량 8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나와주면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의 변동이 나온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요.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빠르게. 어떻게? 뒷부분 차트까지 볼 수 있으면 차트까지 쭉 보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기준에 얼마? 91,900원. 그리고 98,500원. 그리고 11만 400원. 그리고 11만 3,4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차익 실현을 나는 못해요 라고 하셨는데 종목 검색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종목 검색기에 차익 실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젠 23,200원 얼마? 35,950원. 24,800원 얼마? 35,950원. 33,300원 얼마? 35,950원. 그리고 나서 탈퇴.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음봉 떨어져. 그러고 나서 음봉 떨어져. 매수 신호 단 한 번 안 나와요. 채널 돌리면요. 시초가 공략하세요. 안 된다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에 알테오젠의 기준의 설명이 지금 도저히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온라인상에서 역시나 2시간 30분이에요. 2시간 30분 동안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을 두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하루 이틀이 아니죠. 올해 내내죠.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또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또 손절도 단행을 했고 그 흐름 이후에 이 알테오젠의 추이 추세의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장 기준에서도 알테오젠을 공략주로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차트 부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는데 이러한 변동 거래량 거래대금도 교육 한번 다 받아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매일매일 찾아뵙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유한양행 교육까지 꼼꼼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저희가 남은 교육은 하단 교육방에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QR 통해서 들어오시고 저희가 이 촘촘한 수식을 가진 불기둥 검색기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